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열혈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이죠. 제7판 신헌법 입문 350페이지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보겠습니다. 3화열혈 TV 출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항 신체적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신체를 속박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처벌 등이므로 먼저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원리로서 죄형법정주의, 중복처벌 금지 원칙 등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신체의 자유권에 관한 우리 헌법 제12조, 13조도 그것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로마자 1번의 죄형법정주의, 1번의 개념과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에 범죄가 되는 행위를 미리 규정해두고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처벌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에 하나이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도 형벌 불소급 원칙을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로 처벌되는 행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원칙이다. 또 형사처벌 절차에 있어서 공권력의 자유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번에 내용 파생원칙. 양가를 1번에 법률주의, 성문법주의, 관습형법의 금지. 죄형법정주의의 제1파생원칙은 물론 법률에 의하여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주의의 원칙이다.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의 법규범,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헌재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구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은 정관의 구성요건을 위임하고 있는 360페이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해결된다고 보았다. 관습형법, 즉 관습에 의한 유죄 인정과 처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양가르번의 명확성의 원칙. 개념, 명확성의 원칙이란 무엇이 범죄 행위인지를 국민이 뚜렷이 파악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요건에 대한 법률의 문헌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형사적 제재에 있어서 그 형벌의 종류, 범위가 확정되고 명확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따져지는 문제가 바로 명확성 원칙 위배의 문제로서 명확성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중요한 파생 원칙이다. 명확성 여부의 판단 기준, 명확성의 정도. 명확성 여부는 동그라미 1번에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지, 동그라미 2번에 자의적 법에서 집행이 배제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헌재는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 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당해 법규범이 법을 해석, 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 가능성 및 자의적 법 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그 문헌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영역,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에 의해 구체화되게 된다. 그러므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 방법에 의하여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한다. 361페이지에 한편 다소 다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확립된 판례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즉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관점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 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이 준수된 것으로 본다. 여기 작은 글자가 되게 많은데요. 이 작은 글자는 안 보고 큰 글자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행정입법의 위임 부득이한 경우에 법률이 구성요건 등을 직접 규정하지 못하여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입법 등에 위임할 수도 있는데 그 위임에는 엄격한 한계가 설정된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이 대통령령을 위임할 때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구체적 위임이 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위임의 한계이다. 구체적 위임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논점이 된다. 처벌법규의 위임 한계 문제는 현재의 재형법정주의 사건들에서 빈번히 다루어진다. 확립된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처벌 규정 위임의 조건과 한계, 특히 긴급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위임이 가능하다. 범죄, 구성요건과 형벌의 대강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여기도 작은 글씨는 각자 보고 큰 글씨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형사제지상 형벌의 명확성, 절대적 부정경의 금지. 형벌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고 형벌의 방법과 정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명확성의 원칙은 구성요건에서 뿐만 아니라 처벌에서도 요구된다. 따라서 절대적 부정경은 금지된다. 절대적 부정경이란 형의 장기와 단기 모두 전혀 특정되지 않은 형벌을 말한다. 양걸 한 번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란 행위 당시에는 법률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행위 이후를 처벌하는 법률을 지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즉 사후 입법 처벌 금지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지만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율하고 있는 제12조이랑 외에 13조이랑이 모든 국민은 행위주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하여 형벌불소급 원칙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 범위 문제로서 형사처벌의 가발성에 대해서만 미치는 원칙인지 아니면 공소시효 등 소추 가능성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는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부정한 입장을 취하여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당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등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벌 불소가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논란일 수 있으나 헌재는 부착 능력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하여 공범을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이 형벌과 구별되는 365페이지 비형벌적 보완 처분으로서 소급허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양감 4번의 유추해석 금지 죄형법정주의의 또 다른 파생 원칙으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다. 유추해석이라 함은 어떠한 문제의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는데 그 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다른 법률 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 문제의 사항에 대하여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해석을 말한다. 유추해석 금지도 유추해석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자의성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명확성 원칙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법률로 공무원으로 인지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추위원을 법원이 공무원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양가 5번의 형벌의 책임주의 적정성의 원칙 형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헌재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라고 하면서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형벌의 책임주의에 관한 헌재 판례로 양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죄형법정주의에서 적정성의 원칙이란 죄질에 상응하는, 즉 범죄 행위에 경중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법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헌재가 형벌의 비례성이나 적정성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비례 원칙의 문제로 다룬 결정례들이 있다. (362페이지)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과태료 등의 제외 죄형법정주의는 그 적용 대상이 형벌이므로 국민에게 불이익한 제재를 하더라도 형벌이 아닌 경우, 즉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과징금, 인허가의 취소 등은 그 적용 범위에서는 물론 제외되고 행정상의 내부에서의 질서 유지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들도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의 적용 헌재는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는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 요건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위법한 행위로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기능을 함으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로마자 2번에 중복처벌금지 149제리 정의처벌의 개념 중복처벌금지란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이 있었으면 그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3조 1항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흔히 일사부지리의 원칙으로 불러왔다. 중복금지의 대상은 처벌이다. 판례는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형벌이 아닌 과징금, 보완처분의 병과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 규정도 그 명령이 보완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동일성의 개념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의 중복의 개념은
처벌 대상 행위가 동일 행위임을 말한다.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벌이 있더라도 중복 처벌이 아니다.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는 기본적 사실과의 경계를 보고 367페이지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벌을 부과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 처벌이 아닌지 아니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과태료가 형벌은 아니나 형벌과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면 중복 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건축법 위반의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형벌 부과와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행위와 달리하는 것이므로 중복 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헌재는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와 위반 행위를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비슷한 범위로 중복 처벌 금지 원칙은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판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위에서 본 건축법 위반 사안들에 대한 합헌 결정들. 동그라미 2번에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다. 3번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한 번 처벌받았더라도 예비군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훈련 의무가 부과되었으므로 반복 거부 시 반복 처벌되므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헌재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치통고소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4번에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7조가 외국에서 이미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다. 헌재는 형사 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 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368페이지 중처벌 금지 원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헌재는 신체의 자유를 과잉 금지 원칙에 관하여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5번에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비형벌적 보완처벌로서 형벌이 부과된 이후 다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이 선고 및 집행된다고 하여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로마트 3번의 위법적 보완처분과 강제모욕의 금지. 헌법 제12조 1항 후문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분 또는 강제모욕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주문이 나왔으니까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완처분이란 일정한 범죄를 행하여 처벌받는 사람에 대한 재범을 받고 사회복귀를 도모 촉진하며 사회방위를 이루기 위하여 취해지는 그 치료, 개선을 위한 조치나 처벌을 말한다. 형법으로서는 재범을 받기 힘든 경우에 형벌 보완적 처분으로서 형사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나온 제도이다. 강제노역이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육지적 활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로마트 4번에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추후의 금지. 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좌제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한다. 근대 형법에서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데 친족의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이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친족 행위가 본인과의 관련성이 있다면 자기 책임이 되므로 처벌되고
본인과의 관련성이 없을 때에는 원칙이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헌재는 배우자의 중대선거범죄로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이유로 후자의 당선을 모여라는 선거법 규정에 대해 면죄제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369페이지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불이익한 처우라함은 형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참정권, 거주시현의 자유, 지갑의 자유, 재산권 등에 관한 불리한 처우 일체를 받지 않음을 말한다. 그 다음에 언어적원의 신체의 안전의 자유 보겠습니다. 로마자 5번의 신체의 안전의 자유. 이는 신체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안전권에 속한다. 신체의 안전권은 소극적인 자유권으로서의 신체의 안전의 자유와 적극적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한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피치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약물 투여가 되면 치료 대상자의 성적 충동 요구가 억제되고 성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370페이지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적 욕구나 행위까지 억제될 수 있어서 신체의 안전성을 훼손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헌재는 약물치료 명령 청구 제도 자체가 재범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침해의 최소성에 비추어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또 다른 심판 대상인 동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치료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게 되고 장기간의 소감 생활 등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 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불필요한 치료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에도 선고 시점에서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인 때에는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화제 6번의 기타 동그라미 1번에 정신질환자의 보호위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위반이 가능하도록 한 고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2항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정신과 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보호위반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보호위반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성을 인정하되 정신질환자 보호위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위반을 시킬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동그라미 2번에 금지처분 수용자에 대한 운동 금지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 금지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정법 시행령 규정 금지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371페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3번에 외국 형집행에 대한 한국에서의 감경 면제의 일성 외국에 의하여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유교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7조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재는 이 규정이 외부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단지 법정형의 인위적 감경 사유로만 정하고 있어
입법자는 국가 형벌권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거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해도 우리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의 규정에도 일관해 원칙에도 반한다고 본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빨리 나갔습니다. 근데 결론은 교형법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것도 이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